다음으로는 요 리그레션에 대한 예를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SPSS 데이터 파일 이렇게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같은 거를 CSV 파일로 이렇게 업로드를 해놔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임포트를 R에서 하면은 데이터 VAL 요 변인에 그게 되겠죠. 그죠? 아무튼 요 데이터는 요런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뱅크 어카운트, 인컴, 그 다음에 패밀리 넘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뱅크 어카운트는 요 개인 A라는 첫 번째 사람은 6개, 통장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5개, 7개, 7개, 8개, 10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컴이고 이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숫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통장 개수는 이런 것들하고 어떤 관계일까?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기 위해서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치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미니멈이 요거고 어카운트, 뱅크 어카운트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미디안이 8이고 미니 8이고 그 다음에 맥스가 11이다. 그죠? 인컴과 패밀리 넘버도 각각 이렇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sum of squares 값을 그죠? 요거를 그죠?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따져보자고요. 뱅크 어카운트는 인컴이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인컴과 뱅크 어카운트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데 인컴이 뱅크 어카운트에 영향을 주겠죠. 그죠? 뱅크 어카운트가 많이 생기면 인컴이 많이 늘어난다. 그거보다는 인컴이 많으면 뱅크 어카운트 많겠다. 그래서 요 인컴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이렇게 되겠습니다. 판서로 바꿔서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요거를 X변인 Y변인 이렇게 놓고 X가 Y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인컴이 뱅크 어카운트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요게 디펜던트 베리어블, 요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요 디펜던트 베리어블의 분산값이 뭐냐,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 값이 뭐냐, sum of square 값이 뭐냐, 그거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기 초에 계산했던 것처럼 계산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R에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R에서 해보는 식으로 따져보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요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해서 R에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해서 옮겨서 데이터 베리언스에서 쳐보시면은 뱅크 어카운트, 인컴, 패밀리 넘버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모두 10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이때에 선생님이 요 데이터의 평균값, 그죠? 그래서 평균을 M으로 해서 데이터 이렇게 바꿔볼게요. 근데 선생님이 평균해서 뱅크 어카운트만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디펜던트 베리어블인 뱅크 어카운트만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mean 이렇게 다 적을게요. mean하고 뱅크 어카운트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요거는 뭘까요? 평균값 해서 데이터 베리언스에 있는 뱅크 어카운트 값 하면 mean 8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베리언스 값은 어떻게 될까요? 베리언스는 베리언스 해서 데이터 요 변인 안에 있는 뱅크 어카운트의 베리언스 값을 구해다오 해서 구하면 3.333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베리언스 말고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은 어떻게 될까요?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은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개수를 모두 세야 되는데 여기 개수에서 하나를 뺀 9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격식을 갖추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length, data variance 하고 bank account. 그죠? 그러면 length 하면 세는 거죠. 그죠? 10개를 세서 하나를 뺀다 해서 하면, 그죠? 그러면 sum of squares bank account는 뭐가 될까요? 요거는 뭐죠? variance sum bank account 곱하기 뭐죠? degrees of freedom bank account가 되겠죠. 그래서 구하면 30이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 있는 요 30을 여기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구한 겁니다.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논리를 따져보면은 뱅크 어카운트 실측치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요거를 선생님이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할 방법이 y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y 평균으로 예측을 한 거죠. 그죠? 이때 오차가 이렇게 나고 오차의 제곱의 합이 이렇단 얘기입니다. 요 오차의 제곱의 합이 선생님이 학기 초에 이야기했던 deviation score의 제곱의 합, sum of square 값, 그죠? 요걸 degrees of freedom으로 나눈 게 variance다 한 거죠. 그죠? 그래서 variance의 분자에 해당되는 그 값이죠. 그게 30이란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30을 이렇게 구했지만 아까 R에서는 이렇게 따져서 30을 구한 겁니다. 그죠? 요거를 선생님이 sum of squares total 이렇게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에요.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요. 리그레션 곡선을 만들어 봤습니다. 리그레션 곡선은요. 리그레션 모델이라는 리니어 모델이라는 펑션을 가지고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리니어 모델하고 종속변인 tilde 독립변인하고 데이터 이름 이렇게 치면은 리니어 모델링에서 리그레션에 관한 분석을 해줍니다. 그거를 모드에 저장을 하고 모드를 서머리로 출력해 다오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카피를 해서 R에서 돌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모드, 그래서 여기서 보면 레지듀얼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선생님이 아까 설명할 적에 레지듀얼은 뭐라고 그랬죠? 레지듀얼은 오차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리그레션 라인으로 극복하지 못한 오차, 그 뜻이죠. 그죠? 그 오차에 대한 스태티스틱스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지듀얼의 미니멈은 이 정도고, 그죠? 미디언은 이렇고 맥스는 이렇습니다 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코에피션트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있는 요게 뭐냐면은 에스티메이트, 요게 뭐냐면은 절편과 기울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대로 보시면은 절편과 기울기를 넣어서 보면은 여기 있는 요게 리그레션 라인, 그리고 그 포뮬라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회기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y 해트는 요 회기식은 예측치니까 y의 예측값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측치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x가 말이에요. 우리가 인컴이라고 보면 말이에요. 그죠? 선생님이 우리가 여기서 인컴을 넣고 리그레션 라인을 해서 여기 있는 절편과 기울기 값을 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x에 뭐를 넣냐 하면은 아까는 y 값을 예측하는데 y 평균을 썼는데 요 리그레션 라인을 그리고 나서 요 리그레션 라인에 해당되는 요 x 값은 뭐죠? 인컴입니다. 그죠? 인컴을 넣어놓고 인컴의 프리딕트, 그죠? 예측 값을 구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인컴을 처음에 이렇게 요 사람의 인컴을 넣었어요. 여기 있는 220을 넣었어요. 220을 넣었더니 6.97이 220을 넣어서 계산하면 6.977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와 요거의 차이를 에러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죠? 요 에러가 레지듀얼 에러입니다. 그죠? 극복되지 못한 에러. unexplained error. 레지듀얼 에러. 이렇게 부르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에러 값을 이렇게 구하고 요 에러 값에 제곱을 해서 모두 더한 값을 해보니까 요게 11.066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레지듀얼, 리그레션 라인으로도 극복하지 못한 레지듀얼의 sum of square 값 해서 sum of square 레지듀얼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요게 11.06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sum of square regression, 그래서 x를 같이 고려함으로써 극복된 오차는 sum of squares total 30의 나머지인 18.93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sum of squares total은 sum of squares residual 더하기 sum of squares regression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연 설명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sum of squares residual regression 해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요거를 보시면 sum of squares regression 그래서 18.934가 나왔죠. 그죠? sum of squares residual 그래서 11.066 sum of squares total 그래서 30 degrees of freedom은 여기서 보시면 sum of squares degrees of freedom regression degrees of freedom of regression은 1입니다. 왜냐하면 변인이 두 개가 있고 그죠? X 변인, Y 변인. 지금 얘기하는 인컴과 통장의 개수, 뱅크 어카운트 두 변인에서 하나를 뺀 1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레지듀얼의 degrees of freedom은 n-2 변인 개수만큼 뺀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10에서 2를 뺀 8, 1. 그래서 sum of degrees of freedom total은 9가 되겠죠. 그죠? 이때 요 선생님이 여기 있는 요걸 가지고서 이제 mean square 값 해서 분산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리그레션에 해당되는 sum of squares 리그레션에 해당되는 분산 값은 18.934 나누기 1인 18.934예요. 레지듀얼, sum of squares 레지듀얼을 degrees of freedom으로 나눈 거는 1.383입니다. 그죠? 그럼 요거에 대한 f 값을 구할 수 있겠죠. f 값은 13.687. 그럼 f 값에 대한 시그니피컨트 레벨을 구할 수 있겠죠. 요 구한 거는 1000분의 6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걸 가만 보시면 말이에요. x와 y를 같이 고려해서 구한 sum of square 값과 degrees of freedom으로 각각의 분산값, 그죠? 요 리그레션에 대한 분산값, 레지듀얼에 대한 분산값, 다시 얘기하면 독립변인에 대한 분산값, 그리고 에러에 대한 잔차, 나머지 에러에 대한 분산값 구해서 두 개 간의 차이를 본 겁니다. 여러분들 f 값은 뭐라고 했냐면은 독립변인 때문에 나타나는 실제 차이, 그죠? 그 트리트먼트 이펙트 나누기 랜덤 에러라고 했습니다. 그죠? 랜덤 에러는 MS within처럼 각 그룹 내에 있는 그룹 간의 에러들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근데 가만 보시면 여기 레지듀얼은 뭐예요? 리그레션을 이용해서도 피할 수 없었던 그런 오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랜덤 에러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 리그레션은 뭐죠? 독립변인을 고려함으로써 구했던 그 오차입니다. 그 오차의 분산값 해서 독립변인으로 일어난 분산 나누기 랜덤 에러로 일어난 분산값 요게 f 값이다 해서 f 값에 대한 시그니피칸트 레벨을 이렇게 보면 100분의 1, 100분의 5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널려 있었죠. 그죠? 널려 있을 적에 요 데이터를 요 회기식으로 요 선으로 설명한 것들이 잘 전체 데이터를 잘 해준다. 잘 홀드하고 있다. 이 선을 중심으로 잔차가 잘 모여 있다라는 뜻을 갖는 겁니다. 만약에 잔차가 잘 안 모여 있다면 말이에요. 선생님이 요거를 예를 들기 위해서 간단한 그림으로 잠깐 여기 그려 볼게요. 그래서
잔차가 여기서 보시면 이런 얘기죠, 그죠? 여기 회기식이 이렇게 구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들이 있고 이 데이터들 요걸로 이렇게 해서 잔차의 제곱의 합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f 값이 작아지게 되고 그래서 리그레션 값, 레지듀얼 값에 대한 ms 값, 요 분산 값이 비율이 비슷해져서 1에 가깝다는 뜻은 어떤 뜻을 갖냐면은 잔차들이 이렇게, 그죠? 이 선을 중심으로 요 회기선을 중심으로 잘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방향으로 막 이렇게 흩어져 있다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f 값이 작아지고 시그니피칸트 레벨이 커져서 100분의 5보다 커져서 이 리그레션 라인이 전체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지 않다, 못하다 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가 되겠죠. 근데 아무튼 여기 있는 이 f 값은 내가 수식으로 구한 그 리그레션 라인이 전체 데이터를 잘 홀드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설명하는, 판단하는 근거로 쓰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이야기한 거를 종합해서 보면은 sum of squares regression, sum of squares residual, sum of squares total, 그래서 요런 관계를 갖는다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f 값은 여기서 f 값은 바로 ms explained 나누기 ms unexplained, 다시 얘기하면은 ms regression 나누기 ms residual이다 라고 하고 선생님이 ms regression 값 나누기 ms residual 값, 요게 f 값이다 라고 한 겁니다. 요 f 값을 가지고서 시그니피칸트 레벨을 보고 판단을 했을 적에 이게 시그니피칸트 하다면은 바로 내 리그레션 라인이 전체 데이터를 잘 홀드하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은 전체 데이터가 내 리그레션 라인을 중심으로 선형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모여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근거로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선생님이 여기 그 리그레션을 보통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멀티플 r 제곱 0.6331 이런 식으로 r 제곱 값이 나옵니다. 여기 요거는 요 아웃풋은 SPSS 아웃풋인데 요 r 스퀘어 값이 0.631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선생님이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아까 데이터 베리언스, 요게 원래 데이터였어요, 그죠? 선생님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코릴레이션 해서 그 다음에 데이터 베리언스에 있는 뱅크 어카운트와 데이터 베리언스에 있는 인컴, 그죠? 요거 간에 코릴레이션 값 구한다. 그러면은 0.794431입니다. 그죠? 0.794431가 바로 여기 있는 R 값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 값을 제곱한 값이 뭐가 되느냐 라고 보시면 0.631, 그래서 요 값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R 스퀘어 값은 뭐냐 하면은 코릴레이션 값, 그죠? 코릴레이션 값을 제곱한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말이에요, 요 R 스퀘어 값을 계산은 이렇게 하지만 요거는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은 전체 총 sum of squares total이 아까 몇이었죠? 30이었어요. 그죠? 30이 sum of squares total이었습니다. total 아까 해서 요게 30이었어요. 그죠? sum of squares residual은 아까 뭐였죠? 11. 몇이었죠? 11.066이었습니다. 그죠? 066 그리고 066 그리고 sum of squares regression은
sum of squares total 빼기 sum of squares residual, 그죠? 그래서 리그레션 그러면 18.934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있는 요걸, 그죠? 요걸 가지고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판서로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sum of squares total 값이 3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y의 sum of squares total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요 y의 sum of squares total 값, sum of squares y, 그래서 요게 부피를 이야기하면 30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중에서 리그레션 라인으로 이 30 중에서 약 18.934가 설명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x 변인으로 이렇게 x 변인이 같이 고려돼서 여기 18.934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설명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18.934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요거는 말이에요, a 더하기 b 해서 a 더하기 b는 30인 거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체 sum of square 값을 전체로 놓고 보면은, 그죠? 여기 a 플러스 b입니다. 그 중에서 설명된 부분은 18. 요 b 값이 여기, 그죠? 여기 a, b니까, 그죠? b란 말이에요, 그죠? 요렇게 하면은 요게 x가 고려됨으로써 얼마나 설명됐구나 나타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비율을 한번 따져 보자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30을 18.934로 나눠줘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요거를 이제 판서를 끄고 아래에서 sum of squares regression 나누기 sum of squares total 하자는 이야기였죠, 그죠? 그래 보면은 바로 여기 있는 0. 그죠? 631 값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R 제곱 값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코릴레이션 값을 구한 것에 제곱을 하면은 그러면 R 스퀘어 값이 된다. 요거 단어가 여기 있는 용어가 바로 그런 뜻이죠, 그죠? 그렇게도 설명을 해드렸고, 두 번째로는 sum of squares total, 그래서 y 총 분산의 분자에 해당되는 sum of squares total이 중에서 x가 어느 부분 어느 정도나 설명을 하는가 그 비율을 나타낸 것이 r 제곱값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요거는 말이에요, 제곱값이기 때문에, 그죠? 요거는 부피 면적을 생각을 해서 요걸 퍼센티지를 따져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y 총 분산을 100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 있는 63.113% 정도가 x가 있음으로써 설명됐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y 총 분산 중에서 63% 정도가 x가 있음으로써 설명되고 나머지 37% 정도가 뭐죠? sum of squares residual로 남아 있는 거라는 뜻인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리그레션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 적은 건 말이에요, 어떤 뜻이냐면은 그러면 y는 a 플러스 bx, 아까 위에서 이야기한 a 플러스 bx 해서 요 회귀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요 회귀식이 이렇게 있을 적에 x 변인에 해당되는 요 b, 그죠? 요 x 변인이 r 제곱 63%만큼 기여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기여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x 변인이 63%만큼 다 기여한 거죠. r 제곱값이 63%였는데 x가 있으니까 b가 다 기여한 거죠. 선생님 지금 한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멀티플 리그레션 이야기할 적에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다. 뭐냐면은 멀티플 리그레션은요, x 변인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통장 여기 뭐죠? 인컴도 있고 패밀리 넘버도 있고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독립변인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적에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조금만 풀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서 y는 a 플러스 b1, x1, b2, x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요거는 뭐죠? 인컴이고 요거는 패밀리 넘버 숫자예요. 그죠? 패밀리 넘버 숫자입니다. 요것이 뱅크 어카운트에 영향을 준다 라는 뜻인 거죠. 선생님이 요거를 우리 학기 초에 배운 것처럼 도식화해서 설명을 하면은 인컴과 그 다음에 패밀리 넘버 숫자가 요것이 뱅크 어카운트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델이라는 거죠. 그죠? 요런 모델일 적에 요때 말이에요. X 변인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다 합쳐서 Y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해서 R제곱을 구할 수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이게 Y sum of square Y 값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sum of squares X1으로 이렇게 설명된 거. 그리고 여기에 X2로 설명된 거. 그죠? 그래서 요거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것을 이렇게 B, C라고 하면은 그죠? 그러면은 R 제곱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전체 Y 총 분산의 분모에 해당되는 sum of square Y 값이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B 플러스 C만큼이 X 변인들로 설명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죠? 요 때는 말이에요. 그러면 X1과 X2가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이 경우에는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냐면은 X에 해당되는 그죠? 기울기 값이 R제곱에 오롯이 홀로 모두 기여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X 변인이 여러 개면은 이제 B, C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경우도 있지만 말이에요. 요 R 제곱 값이 꽤 커 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만 요 그림이 말이에요. 사실 요런 식으로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sum of squares Y 값이 있고 sum of squares X 값이 X1 값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sum of squares X2는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A, B, C라고 놓고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Y 총 분산에 해당되는 sum of squares Y 토탈. 그죠? 요 분의 B 플러스 C는 충분히 커서 R제곱이 충분히 커서 가령 70% 정도 될 수 있는데 근데 C는 아주 작아서 미미하고 B만 무지독이 클 수 있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B가 R제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따로 보고 C가 R제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따로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미리 한번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B가 R제곱에 얼마나 기여했냐? 그러면 모두 다 기여했다. 라고 이렇게 보죠. 요 B가 얼마나 기여했는가 판단은 t-테스트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t-테스트는 말이에요. 리그레션 하는데 t-테스트는 왜 나와? 이러지만 t-테스트는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뱅크 인컴에 대한 여기 기울기 값이 0.015였죠. 그죠? 그리고 요 0.015에 해당되는 스탠다드 에러 값은 0.004였습니다. 요거는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구태여 계산을 실제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t-테스트의 t-값은 보통 뭐였죠? t-테스트의 t-값은 어떤 차이를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뱅크 어카운트 독립변인으로 일어난 그죠? 그 영향력을
스탠다드 에러 값으로, 그죠? 이렇게 나눠줬더니 요 값이 3.700이더라. 그리고 요걸 판단으로 이 t 값이 충분히 큰지 계산을 해봤더니 0.06006 1000분의 1보다 1100분의 1보다 좀 작은 그런 거더라. 따라서 여기 있는 요 인컴은, 그죠? 여기 있는 인컴이 Y 변인 뱅크 어카운트를 설명하는데 충분히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독립변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R제곱이 충분히 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3% 모두 다 요거를 요 인컴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를 이렇게 들어드렸습니다.